주민들의 허리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천생연분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두 사람. 만났던 주민들 대부분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농민들의 허리 통증을 해결할 명품 강연이 곧 시작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들 모이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천생연분 마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천생연분 마을에 걸맞은 천생연분 우리 명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이정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등장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진짜. 자, 오늘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제가 허리 분야를 전문으로 전공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는 보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던데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명의, 우리 이정현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농사일에 척추는 점점 약해지는데요. 약해지는 만큼 다양한 척추 질환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킵니다. 위험 신호가 켜진 농민들의 허리 건강. 척추 질환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치료와 예방법까지. 허리 건강의 모든 것을 명의보감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아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허리는 그 중에서 어떻게, 왜 아픈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 평상시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또 하고 해야지 지금 당장 안 아프더라도 또 앞으로 또 계속 안 아파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허리를 가꿔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허리는 우리 몸에 있는 딱 정중앙에 있죠. 딱 기둥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또 허리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그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척추의 구조, 허리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척추의 구조. 허리는 이제 가운데 우리 몸에 있는 딱 기둥이죠. 그래서 척추뼈라고 하는데 여기 목부터 해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의 뼈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척추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허리 척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뼈가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뼈랑 뼈 사이는 다 관절이라고 부르게 되고 관절은 이게 다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관절이라고 하죠. 팔다리뼈 이런 데도 다 관절이지만 허리뼈도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절이 돼 있고 뼈랑 뼈 사이에선 직접 움직이게 되면은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관절면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물질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라고 해서 있죠. 여기 또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무릎도 이제 뭐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하면 연골이 다 닳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뒤에 연골이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연골 역할을 대신하는 게 이게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절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고요. 일종의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허리, 특히 척추는 다른 뼈랑 다르게 다른 뼈는 이제 뼈가 그냥 뼈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뼈는 특이하게 뼈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뼈에는 없는 유일한 구조 중에 하나가 척추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신경은 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거지만 보통 대부분은 다 이제 근육을 뚫고 근육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신경이 시작되는 부분, 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척추 속에 들어있는 신경은 이렇게 뼈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뼈 속에 신경이 있어서 이 신경들이 나와서 이 신경들이 다 특히 허리에 있는 신경들은 발끝까지 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뿐만 아니라 이 신경이 다리 끝까지 가기 때문에 다리까지 같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특히 또 이런 계절 특성상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이 춥고 당연히 이제 원래 몸이 아프신 분들도 날이 흐리거나 아니면 날이 춥거나 그러면 좀 더 아프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여름보다는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도 겨울철에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하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 심하죠. 춥게 되면은 몸이 조금 움츠러들게 되고 움츠러지고, 예. 근육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근육도 같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물론 그것들을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다 풀어준 다음에 조금씩 서서히 움직이거나 하면 상관없지만 수축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펴고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이미 쪼그라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걔네들이 딱 움직이다 보면 걔네들이 뼈를 또 잡아당기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통증들이 생기는 거라 특히 겨울철에 더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맞게 눈도 많이 오고 바닥에 얼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하시고 할 때는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런 겨울철에 흔히 자주 올 수 있는 그 염좌, 요추부 염좌, 허리가 삐끗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질환, 그 다음에 이제 뼈가 골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서운 추위에 굳어진 근육과 잔뜩 움츠러드는 몸은 골절과 인대 손상의 원인이 되는데요.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운 겨울철 삐끗하는 허리 염좌 주의보. 갑자기 뭐 무거운 거 많이 든다든지 뭐 운동을 안 하시다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겨울철이 되거나 그러면 누구나 조금 허리에 뭐 근육이 뭉치거나 해서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그 수축돼 있는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걔네들이 그 뼈들을 잡아당기게 되고 관절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처를 받고 해서 이 관절은 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그 움직임의 범위가 더 심하게 늘어나게 되면 더 아파지는 그런 현상을 간단하게 염좌, 좀 심하게 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조금 삔 거를 저희가 염좌라고 실제로 사전적으로 부르진 않지만 좀 심하게 좀 삐끗했다 이런 거를 염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에 있는 이 뼈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겉이 이렇게 조금 흐물흐물해지고 망가지다 보면 속에도 아무래도 좀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염자의 그 통증은 저는 어떤지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통증은 어떤가요? 통증은 이제 천차만별인데 실제로 염좌가 제대로 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그래서 뭐 거의 쩔뚝쩔뚝대면서 오신다든지 아니면 엎혀서 오신다든지 그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아파하시니까 정밀 검사를 했는데 뭐 디스크 이런 데는 다 괜찮고 단순 염좌로도 충분히 그렇게 심하게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염자 그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보통 그 병은 뭐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일단 쉬는 게 기본이고요. 뭐 본인도 어차피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시니까 쉬는 게 기본이고 이제 병원에서 그 아픈 부분에다가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걸 병행하면서 같이 풀어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일하시고 바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 좀 풀고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안일이건 바깥일이건 하셔야지 그렇게 갑자기 조금 삐끗해서 염좌가 심하게 온다든지 그렇게 좀 큰 부상을 당하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평상시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육 또는 인대가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염좌라고 하는데요. 겨울철 허리 염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마사지를 해서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염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허리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 디스크.
방금 전에 이제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는 이제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제 물렁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건데 이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가 뒤로 터져 나와서 어딘가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뒤로만 터져 나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 뭐 옆으로 다 터져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뒤로 터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면 뒤로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뒤로 터져 나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뒤에 이렇게 신경이 뼛속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신경을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문제는 허리에서 생겼지만 이렇게 다리까지. 많이 불편하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척추신경은 머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척추신경이 손상되면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제가 지금 그렇게 지르고 있어요. 왼쪽 다리가 나는 당연히 허리병이 아니라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고 이제 그냥 동네 병원에 가셔서 계속 다리만 치료받고 효과는 별로 못 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도 다리가 이렇게 올 수 있고 허리를 치료해야 낫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허리를 보는 전문적인 검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를 보는 검사 중에서 MRI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조금 전에 모식도에서 봤던 이게 이제 뼈고요. 뼈가 하나 이렇게 계속 있는 거고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만 게 디스크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정상 사진입니다. 정상 사진. 문제가 없는 정상 사진. 정상이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병,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런 분들은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뼈랑 계속 있고 사이에 디스크가 있게 되는데 디스크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가로로 자른 모습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긴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신경이 약간 이 반대쪽으로 조금 밀려 있는 거고요.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가 탈출된 증상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힘들거나 당기고 저리면 디스크를 의심하세요.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손을 뻗어 허리를 숙인 다음 기침을 해봅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역시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까치발로 서서 엄지발가락을 이용해 걸어보세요. 혹시 통증이 느껴진다면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허리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병,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실제로도 지금 가장 많이 앓고 계실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노화로 인한 질병 중 하나로 고령의 농민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지금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허리도 나이가 든다. 척추관 협착증. 다 이 조그만 척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척추 신경이 있고 뒤에 앞에 디스크가 있는 거고 이 원래 뼈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신경이 들어 있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야 되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신경이 꽉. 그래서 협착이라고 불려요. 눌린다. 협착이라고 불리는 거죠. 눌리는 원인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도 누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다 망가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디스크병이라고 보통 부르진 않고 그냥 다 통합해서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오고 뒤에서 인대랑 뼈 같은 게 자라나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가 됐건 간에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꽉 눌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프고 비슷하게 아까 허리 디스크와 비슷하게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랑 같은 사진입니다. 정상 사진. 신경이 이 정도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신경이 전혀 눌리지 않고 잘 있는 모습이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사진이 협착증 사진이고 이제 다른 데도 조금씩 안 좋긴 하지만 제일 안 좋은 여기가 이제 4번, 5번인데 이 4번, 5번이 이렇게 눌려있구나. 가로로 세로로 자른 모습에서는 이게 꽉 눌려 있는 모습이고 이게 가로로 봤을 때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인대가 자라나고 뼈가 자라나고 디스크도 조금 튀어나오고 해서 신경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신경은 쪼그라들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얀색이 많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얀색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좀 검게 보이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 통증과 다리에 신경 증세를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척추관은 신경 부분이 흰색을 띠고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게 되면 압박으로 인해 흰색이어야 하는 신경 부분이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 지금 강연을 들으면은 약간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좀 상반된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디스크는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협착증도 또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디스크랑 협착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스크를 젊었을 때 앓으셨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협착증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속에서 조금 망가져 있었다 젊었을 때라고 하면은 그 망가진 디스크가 이제 점점 가라앉는다든지 해서 앞뒤에서 눌리는 것도 있지만 위아래에서 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신경은 눌리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에 비해서 디스크가 망가지신 분들은 나이가 드셨을 때 협착증이 올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보통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쉬면 좀 괜찮은데 똑바로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은 걸으면은 허리랑 엉치, 다리가 갑자기 급속도로 불편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쉴 수밖에 없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생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신경이 더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 신경이 조금 풀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걸으면 더 좁아집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못 걷는 거죠. 그 상태에서 멈추고 구부리고 다리를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게 조금 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해지는. 자기도 모르게 굽히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몇 년이 흐르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죠.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협착증과 네. 그 디스크 네. 그 증상의 차이는 그 허리 굽히고 피고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또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보통 디스크는 약간 급성으로 조금 더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좀 무거운 거 들다가 막 뚝 하면서 갑자기 다리가 막 전기가 오듯이 막 저리고 너무 아프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리가 같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계속 우리하게 저리고 아니면은 조금 다리가 좀 차갑다, 시립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만졌을 때 이 살이 내 살 같지 않다, 좀 무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감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50대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았을 때가 편하고 오래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생긴다면 협착증을 20대에서 40대 사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있을 때 누워서 다리를 올릴 때 통증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보세요. 이쪽이 아프니까는 여기가 항상 시려요. 밤에 잘 때도 막 이거를 막 발로다 이쪽 발로다 막 그냥 이래가면서 막 자야 돼요. 그렇죠. 예, 시려서. 시리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되면 당연히 더 심해지고. 예.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래서 다리가 항상 시리고 추운 날은 더 심하지. 사실은 다들 또 일이 바쁘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일을 하시다가 또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때를 놓치면은 더 큰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도 더 힘들어지고 약간 경제적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플 때 참지 말고 빨리 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팔다리도 마찬가지지만 허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3단계로 치료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가장 간단한 치료고 흔히들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치료, 먹는 약 먹고 그다음에 물리 치료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정도까지 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치료예요. 가장 간단한 치료죠. 예.
이제 거기서 해결될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당연히 초기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해결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병이 나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 가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치료로도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내가 주사를 맞고 1년 동안 안 아프려면은 3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100번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치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사라고 하는 게 영양제도 아닌데 몸에 좋지도 않은데 물론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100번이나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그 치료로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치료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치료를 보존적 치료, 그다음 마지막 단계 치료를 수술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런 보존적 치료와 수술 사이에 있는 치료죠. 흔히들 그냥 요새 병원들에서는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치료,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건데 증상에 따른 허리 통증 치료법. 이거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허리에다가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병, 디스크, 그다음에 협착증 두 가지가 있는 분들한테 시행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신경에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건데 신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붓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부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막 거미줄 같은 것들도 막 생겨요. 이런 것들을 유착이라고 부르게 되고 얘네들도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선을 부풀리게 되면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뜯어지게 돼요. 거미줄은 뜯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튀어나온 디스크, 그다음에 눌려 있는 그 협착이 돼 있는 부분도 얘로 약간 벌리게 되면은 약간 벌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수술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쫙 벌리게 되면 조금 신경이 조금 숨기를 조금 터주는 거죠. 신경 풍선 확장술은 부분 마취로 내시경을 삽입, 신경 유착을 제거하고 척추관을 확장 후 약물을 투여해 치료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시술인 것 같은데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한테도 이 시술이 가능합니까 혹시? 아, 그렇습니다. 지병이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지병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취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마취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고혈압이 있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마취할 때 위험 부담이 좀 더 있으신 건데 이거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척추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꼬리뼈 찌르는 부분에다가 피부에만 부분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건 거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릴 시술은 이거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내시경 레이저 치료라고 불리는 그런 시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뼈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관 속에 카메라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망가진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레이저로 좀 녹여내고 하는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협착이 심하셔서 막 뼈가 자라나고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방법이고요. 왜냐면 이 레이저로 뼈를 깎아내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부분이라 레이저만으로도 얘가 조금 녹이고 조금 깎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내시경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망가진 부분을 조금 제거하는 그런 두 번째 시술 방법이에요. 내시경 레이저술은 꼬리뼈 혹은 옆구리에 바늘을 삽입하여 통증 부위를 확인 후 레이저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뭐 옛말에도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늦지 않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큰 치료로 가지 않고 그다음에 후유증도 덜 생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해드리는 치료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생활 습관, 그다음 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더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지금 이렇게 저의 어떤 이런 미천한 강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많이들 와 계셨는데 사실은 여긴 지금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딱한 마룻바닥에 이렇게 다들 좌식을 하고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더 예,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하는 자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워 있는 자세, 그다음 앉아 있는 거, 그다음 서 있는 거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허리는. 근데 앉아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좋고 의자에 앉는 게 그나마 좋다는 건 발바닥이 양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돼요. 동시에 땅에 닿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너무 의자가 낮아도 안 되고 자기 키마다 다 맞는 의자가 있겠죠. 이렇게 직각이 돼야 돼요. 직각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직각이 그 의자를 맞춰서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하시거나 하실 때 허리를 굽히는 행동을 많이 하지 마세요. 굽히는 행동 그게 제일 안 좋으니까 굽히는 걸 많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운동이 좋으냐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맨몸으로 하시는 스트레칭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그거 말고 어떤 특정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예. 수영도 좋고 뭐 그냥 물 속에서 걷는 것만 해도 좋아요. 예. 걷는 것만 해도 좋고 그다음에 그냥 걷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추천드려요. 허리에 좋은 운동은. 근데 이제 한쪽으로 운동하는 거 예를 들어 테니스나 탁구 같은 거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운동 말씀드리는 게 골프. 골프가 제일 안 좋아요. 골프가. 예, 한쪽으로 하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좋을 수가 없죠. 예. 왜냐면 골프는 무조건 한쪽으로만 돌아가니까 테니스는 가끔씩 반대편으로 돌아가지만 골프는 무조건 한쪽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골프가 가장 안 좋아요. 허리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두 발이 동시에 바닥에 닿고 허리가 직각이 되는 자세로 앉아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다리의 힘을 이용해 들어주세요.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운동, 즉 골프, 테니스, 탁구 같은 운동은 피해주세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그리고 가볍게 걷기 등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허리 건강법 알려드릴게요.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하루에 간단하게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이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허리 조금 강화시키고 그다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보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 그거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2차례씩만 하시고 계속 그걸 반복하시면 이렇게 요새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게 또 몸을 데우는 효과도 있어서 밖에 나갔을 때 좀 덜 다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뼈대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튼튼한 허리를 쓰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자세는 일단 양 무릎을 굽히시고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굽히시고 손은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TV에도 많이 나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한두 번씩 보셨을 거예요. 엉덩이에도 자기도 모르게 또 힘이 들어가죠. 전반적으로 허리, 척추랑 코어 운동이 다 되면서 엉덩이 쪽에도 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내려오는 걸 한 번으로 했을 때 이거 한 10번 정도. 예,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이 이제 첫 번째 운동이고 네.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엎드려 보실게요. 이게 다 이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불에서 이렇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약간 팔을 몸쪽으로 붙이신 이런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그다음 팔꿈치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제 상체만 조금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팔을 민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딱 팔꿈치가 안 떨어질 정도까지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원래 유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팔꿈치를 떼시고 팔을 다 드신 상태까지 들으셔도 돼요. 예. 이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그런데 예, 실제로 그 이불에서 하시면 미끄러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내려오시는 거를 한 번으로 했을 때 10번 정도 하시면 돼요. 허리 스트레칭 첫 번째. 무릎을 구부려서 일자로 놓은 후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린 채 3초간 유지했다 내립니다. 같은 동작을 10번 반복해주세요. 허리 스트레칭 두 번째. 엎드린 채 발을 접어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후 미는 느낌으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3초에서 5초간 유지하며 10번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 부분에서 조금 옆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무릎을 굽히신 다음에 고개는 바닥에 대시고 양쪽 무릎을 이제 한쪽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웬만하면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허리만 돌려서 이렇게 3초에서 5초 정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쪽이랑 이쪽 한 번 하는 걸 한 번이라고 했을 때 10번 정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돌려가면서 조금 푸는 거죠. 네. 앞에 뒤에 풀고 돌리면서 풀고 그래서 이 총 3가지예요. 허리 스트레칭 마지막.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린 채 한쪽 방향으로 하체를 돌립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와 같이 10번 반복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명품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아우, 참 목소리가 한층 업되이셨어요. 예. 강연만 들은 것만으로도 좀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천생연분 마을가 정말 천생연분 선생님이시죠? 네. 예, 다시 한번 그러면 명품 강연을 내주신 우리 이정현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제 머리에 쏙 들어가게 말씀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오늘 너무 우리는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농민 건강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